마약, 코카인에 중독된 사람의 뇌와 탄수화물에 중독된 사람들의 뇌를 비교를 해봤더니요, 똑같은 부위에서 뇌가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점심 되면 또 생각이 나요. 아, 오늘 점심에 또 캐러멜 마키아또 먹고 케이크 먹어야지.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면요, 마약 중독자 치료하듯이 힘들어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죠.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고봉밥을 먹고 나가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에 대한 탐닉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방 중독과 단백질 중독은 없는데 왜 탄수화물 중독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만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녀석이 바로 이제 뇌예요.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로 쓰는데요, 이 뇌에서는요, 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뇌가 점점 커지는 데 있어서 탄수화물을 인간이 먹었던 것들이 뇌를 발전시키고 인간이 현생 인류로 발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를 쓰면 쓸수록 탄수화물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어느 정도 탄수화물을 먹으면 되는데 먹다 보면요, 점점 더 많이 먹게 되고 끊으면 더 먹고 싶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생각해 보면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술을 끊었을 때의 반응, 그리고 담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그것을 못하게 했을 때의 금단 증상과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실제로 외국에서 우리가 패시티라는 뇌 촬영을 해서 마약, 아평, 코카인에 중독된 사람의 뇌와 탄수화물에 중독된 사람들의 뇌를 비교를 해봤더니요, 똑같은 부위에서 뇌가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만큼 탄수화물 중독은요, 약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비만 클리닉에서 많이 본 현상인데요, 정말 당류를 많이 먹다가 당의 용량을 확 줄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요, 며칠 뒤에 전화가 와요. 탄수화물을 줄였는데 머리가 아파요. 식은땀이 나요. 쓰러질 것 같아요. 음식을 줄였는데 왜 이런 이상이 생길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이게 바로 탄수화물 금단 증상으로 생긴 증상입니다. 중독이 되신 분들은요, 이렇게 탄수화물을 끊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몸에서 너무 힘들게 반응을 해요.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를 끊었을 때 생기는 증상들 있죠. 막 초조해지죠. 그 물질이 안 들어오면 점점 초조해집니다. 예민해지고 어지럽고 머리도 아파요. 심지어는요, 쓰러질 것 같다는 사람도 있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탄수화물을 줄였을 때 왜 머리가 아팠을까요? 결국 우리 몸이 그만큼 탄수화물 중독에 가 있는 중증의 중독 상태였던 것입니다라고 거꾸로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 중년이나 젊은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많습니다. 다 나쁜 것이 아니죠. 탄수화물이 나쁘다는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나쁘다는 것이고요, 정제되었다는 말은 잘게 부수고 갈았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쌀을 그냥 먹는 것보다 갈아서 빵으로 만들고 떡으로 만들면 훨씬 맛있게 되잖아요. 단맛이 올라갑니다. 빵, 떡, 면, 과자, 이런 것들이 정제된 탄수화물이 되는 것이고, 이 정제된 탄수화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통곡류를 먹었을 때 우리 위장관에서 천천히 흡수가 되는데요,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급격히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이 원인은 잘게 갈고 부수면서 섬유질이 다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또 갈은 탄수화물이 훨씬 맛있죠. 입에서 마구 땡깁니다. 고봉밥으로 보리밥과 야채를 먹으신 분들보다 점심에 나가서 조각 케이크 한 조각에 캐러멜 마키아또 하나 드시는 거, 그러면은 혈당은요,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혈당 수준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놀라실 거예요. 이런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신 분들은요, 점심 되면 또 생각이 나요. 아, 오늘 점심에 또 캐러멜 마키아또 먹고 케이크 먹어야지.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면요, 결국은 탄수화물 중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중독이 되신 분들을 이 탄수화물을 끊어내는 게 정말로 마약 중독자 치료하듯이 힘들어요. 식사 후에도 단맛이 나는 디저트는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나쁜 건 정말 액상과당, 주스에다가 시럽 넣고요, 아메리카노 시켜놓고 시럽 하나 짜가지고 가시고, 이런 습관들이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입에서 단맛이 나는 음식은 슬프지만 대부분 탄수화물 중독에 우리를 빠뜨리게 되고요,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정말 우리 도처에 널려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탄수화물에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그것들을 이용하려면 탄수화물을 깔아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데 탄수화물이 들어가죠. 근육을 만들고 마른 비만에 탈출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단백질 파, 단백질 음료, 단백질 파우더, 이런 거를 사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속에 한번 당류를 확인을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맛이 없으면 안 팔려요. 상업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려면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되고, 문제는 마약 같은 것들은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구할 수가 없죠. 그런데 탄수화물은 도처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맘만 먹으면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먹으면 떡볶이, 먹으면
초콜릿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탄수화물 중독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정말 제 앞에서 자기는 탄수화물 중독에서 헤어나오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막 우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웃긴 얘기를 했냐면 주변에 이제 뭐 커피숍 빵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병원에 오면서도 검색을 하고 오신대요. 주변에 어떤 맛있는 빵집이 있을까? 그리고 이만큼 살을 뺐으니까 병원에서 나가면서는 맛있는 탄수화물 빵을 먹고 가야지. 그 집에는 뭐가 유명하니까 그거 먹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토록 중독에서 헤어나오고자 하는 우리 의지를 너무 쉽게 꺾어버려요. 주변에 너무 많은 탄수화물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중독이든 의학적으로 치료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요, 단칼에 베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천천히 줄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요. 마약이나 술 같은 경우는요, 천천히 끊으시면 안 돼요. 단칼에 베어버리고 쳐다보지도 말아야죠. 그래서 심한 알코올 중독자들은 결국은 폐쇄병동 같은 데나 외부와 차단해서 그걸 못 구하게 하죠. 그런데 탄수화물은 실제로 그러기가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갑자기 끊었을 때 우리가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천천히 끊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나쁜 탄수화물 10을 먹었다면 조금 덜 나쁜 탄수화물로 점점 줄여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고로 나쁜 탄수화물은 사이다, 콜라, 주스에 시럽 탄 것들, 이러한 액상 과당이에요. 이것들은요, 우리 몸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 상업적으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쳐다보지도 말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나쁜 것들은 뭐 케이크라든지 인공적으로 만든 과자류, 이런 것들도 그 다음으로 나쁘고요. 세 번째가 과일 주스도 나쁩니다. 과일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과일이 직접적으로 혈당을 올리기도 하지만 많이 올리지 않는 과일이라고 하더라도 사과라든지 당도가 낮은 과일들은 많이 먹었을 때는요, 바로 얘들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간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결국은 비만과 건강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과일도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이 빵이나 밥, 면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도 악성화 순서가 있어요. 제일 나쁜 걸 드셨다면 이제 천천히 그런 악성도를 낮춰가는 식습관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 번에 끊고서 금단 증상에 시달리기보다는 천천히 끊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치팅데이라고 하죠.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어요. 자기가 3kg가 빠졌습니다. 근데 주말에 탄수화물에 손을 댔다가 다시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시는 분을 봤어요. 많아요. 이거는 정말 마약 중독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탄수화물 중독이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이 악성도가 높은 탄수화물 쪽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이 낮은 쪽에 통곡류라든지 건강한 탄수화물을 드시면서 어떤 것이 나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인가를 좀 인식을 하시고 식사에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반대하는 다이어트 중에 저탄고지라든지 완전히 당을 금지하는 다이어트들이 있어요.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잘 아시다시피 고기라든지 지방류를 많이 먹으면서 탄수화물을 끊자는 겁니다. 거의 몸에서 케톤이 나올 정도로 탄수화물을 금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탄수화물을 줄이니까 체중은 줄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 병원에 와서 3, 4개월 뒤에 검사를 해보면 고지혈증이 너무 심하게 생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기를 많이 먹고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혈관 속에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콜레스테롤이 되고 고지혈증을 유발하죠. 결국은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은 뺐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건강이 망가지는 이런 문제를 앓게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자라는 거는 저는 아니에요. 안 먹을 수 없어요. 탄수화물은 3대 영양소입니다. 뇌에서 너무나 탄수화물이 없어지면은 뇌가 축 처져요. 탄수화물이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무기력해지고 머리도 안 들어가고 능률도 떨어집니다.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다이어트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통곡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흰 쌀밥 대신에 보리밥이라든지 잡곡밥, 흰빵 대신에 호밀빵이나 잡곡빵이 중요한 것이고요. 오트밀이라든지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고구마라든지 단호박 같은 것들은 좋은 양질의 탄수화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요, 오트밀이 좋아요. 그래서 오트밀을 막 먹고 있는데 요즘 그런 다이어트들 실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오트밀 가루, 오트밀 액상으로 된 오트밀이 나옵니다. 오트밀이 좋다고 하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통으로 먹지 않는 오트밀은요,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에요. 그냥 식품이에요. 그냥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가루로 만들면요, 밀가루하고 오트밀 가루는요 혈당 지수가 거의 같아요. 가루로 만든 오트밀은 다이어트 식품이 아닙니다. 액상으로 만든 식품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트밀을 드시려면 어떻게 드셔야 하냐면요, 통오트밀 또는 몇 조각 낸 오트밀을 불려서 드셔야 돼요. 이건 아주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 될 수 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맛이 없습니다. 흰빵들은 맛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산업혁명 이전에 유럽을 보면요, 다 검은 빵이었단 말이에요. 식감이 안 좋고 거친 빵들이었다. 근데 이런 빵이 건강한 빵이거든요.
빵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또 이제 호밀빵, 잡곡빵 이런 것들이 또 쏟아져 나오죠. 건강에 좋다고. 근데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실제로 잘 만든 호밀빵, 잡곡빵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 맛이 없고 식감이 안 좋으니까 안 팔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업주의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먹다 보면 호밀빵인데 혈당 측정해 보면 막 20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저는 누누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많이 먹어봤는데 정말 잘 만든 빵은요 혈당이 안 올라가요. 근데 맛 진짜 없어요. 팍팍해서 목에서 안 넘어갑니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악성화가 높은 탄수화물에서 악성화가 낮은 탄수화물로 바꿔가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실제로 당류가 0인 것은 거의 없어요. 당류가 0인 것을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인지를 확인하시려면 뒤쪽에 식품 영양표를 꼭 보셔야 돼요. 거기서 당류의 함량이 막 10g 이상 넘어가거나 그러면 정말 몸에 안 좋습니다. 5g 정도 전후로 되는 것은 추천을 해드리는데 간단하게라도 간식을 먹을 때는 뒤에 있는 당류 함량을 꼭 확인을 하시고 10g 이상 돼서 먹었는데 달다, 막 과일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달다, 이런 것들은 좋은 탄수화물이 아닙니다.